앞에 봐, 앞에. 얘들아, 수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다루기 전에 수열이 뭔지 알아야 돼, 수열. 수열을 칠판에 한번 써볼까? 수열. 수학 1의 마지막 단원이에요. 이거 한 다음에 2학기 때는 수학 2. 마지막 단원인데. 이 수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잘 들어. 숫자를 나열시킨다 그래서 수열 그래요. 그러니까 숫자를 나열시킨 거를 수열이라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3, 5, 7, 9, 11 쭉쭉쭉 이렇게 나열시켰지 내가. 이거를 수열 그래.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마이너스 1, 0, 100, 50, 마이너스 219 딱딱딱 이렇게 연결시킨 것도 수열 그래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이 수열은 첫 번째 같은 수열만 다루고 두 번째 수열은 안 다뤄요. 왜 그러냐면 수열이 다 같은 수열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숫자만 무지성으로 나열시킨다고 해서 수열이 아니라 규칙성 있게 나열시킨 거를 수열 그래요.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하자면 다음 항이 나오는 거를 다음 숫자가 예측이 가능해야 돼. 잘 봐. 지금 1, 3, 5, 7, 9, 11 내가 이렇게 썼지. 그럼 그 다음 번째 네모 칸을 이렇게 뚫었어.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뭐겠니? 13이지. 그리고 두 번째 수열을 봐봐. 내가 마이너스 219 오른쪽에 네모 칸을 뚫었어.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뭐야? 쉿 이러잖아. 그러니까 얘는 예측이 불가능해요.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 수열이 아니고 이런 게 수열이야. 근데 이런 규칙성이 있는 수열의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 첫 번째는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는 거고 또 하나는 등비 수열. 세 번째는 등차 등비의 활용인데요. 잘 봐. 오늘 이 시간에 할 거는 그 유명한 등차 수열. 졸래 유명해.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이걸 배울 거야. 잘 들어. 등차 수열이 뭐냐? 이게 등자가요. 같을 등자예요. 차가 뭐냐면 차이 들어봤어? 차이? 5와 3의 차이 할 때 그 차이야. 그러니까 차가 같은 수열을 등차 수열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3, 5, 7, 9, 11, 13 쭉쭉쭉 이렇게 나열시키잖아? 그럼 얘가 등차 수열이야. 왜 그러냐면 5와 3의 차이, 인접한 두 방 사이 차이가 얼마야? 2지. 5와 7의 차이도 얼마예요? 2. 7과 9의 차이도 2. 9와 11 차이도 2. 11과 13 차이도 2. 이렇게 두 차이, 그러니까 다 2로 뭐예요? 같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등차 수열이라 그러고 이 차이를 영어로 difference 그러는데 얘는 공통된 차이죠. 그래서 공통된 차이를 영어로 common difference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에 difference의 앞글자 D로 얘네들을 표현하는데 이 2를 D로 표현하는데 common difference니까 이거를 공통된 차이 줄여서 공차라 그래요. 따라해봐. 공차. 공차가 뭐라고? 소문자로 D.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건 공통된 차이, 공차가 있는 수열인데 그 공차라고 하는 건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 어떤 숫자에서 바로 앞에 걸 빼면 돼. 9에서 7 빼면 2, 13에서 11 빼면 2. 그게 공차 구하는 방법. 근데 잘 들어. 2, 3, 5, 7, 9, 11, 13 이 각각의 숫자들을 한 글자로 뭐라 부르냐면 항이라 그래. 따라해봐. 항. 그래서 3항이야. 근데 이 3이라는 숫자는 얘들아 맨 앞에 있지. 그래서 쟤를 제 첫 번째 항 그래요. 뭐라고? 첫 번째 항 그래. 또는 첫째 항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얘는 첫째 항, 얘는 둘째 항, 얘는 셋째 항, 넷째 항, 다섯째 항, 여섯째 항 그래. 그때 이 항이라고 하는 거를 보통 소문자로 표현하는데 보통 A나 B나 C 이런 걸로 표현하고 얘는 첫째 항이니까 A 오른쪽 아래에 아래첨자로 1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얘를 읽을 때는 A1 또는 A1이라 읽으면 되고 얘 뜻이 뭐야?
등차 수열의 수열의 첫 장이다. 이렇게 읽으면 돼. 그럼 얘는 둘장이니까 A 얼마야? 2. 얘는 A3. 얘는 A4. 그래서 첫 장, 둘 장, 셋 장, 넷 장. 또는 이렇게도 말해요. 교과서에는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그러기도 해. 됐어? 그때 공차라고 하는 건 어떤 항에서 바로 앞항을 빼면 돼요. 그 공차. 그러면 등차 수열이 차가 같은 수열인데 난 그렇게 기억 안 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냐면 이걸로 문제 다 풀려. 킬러 문제도 다 풀려요. 잘 들어. 이 등차 수열의 뜻은 한으로 시작한다. 한으로. 다시 이렇게 생각해봐. 잘 봐. 얘 등차 수열 보니까 3에서 5로 갈 때 얼마가 더해진 거니? 2. 5에서 7로 갈 땐? 7에서 9로 갈 땐? 9에서 11로 갈 때도? 그러니까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얼마씩 더해져 나가? 2씩 더해져 나가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이렇게 말하면 돼. 등차 수열이 뭐야? 그랬을 때 한 칸 움직일 때마다 공차를 한 번씩 더해 나가는 수열 이렇게 말하면 돼. 다시 뭐라고? 한 칸 움직일 때마다 공차를 몇 번씩 더한다고? 한 번씩. 그럼 잘 봐. 한 칸 움직일 때마다 공차를 한 번씩 더해 나간다는 얘기는 등차 수열에서 서로 두 항이 몇 칸 차이 나는지에 따라서 공차가 몇 번씩 더해진가의 차이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7과 9는 한 칸 차이 나죠. 그래서 7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더하면 그 다음 번 장이 돼. 근데 잘 봐. 이 3 첫 장이지. 얘 넷 장이지. 그럼 첫 장과 네 번째 장은 몇 칸 차이나? 하나, 둘, 세 칸 차이 나죠? 그러면 이 네 번째 장을 구할 때는 한 칸 움직일 때마다 공차를 한 번씩 더해 나가니까 얘랑 얘랑 세 칸? 그럼 여기다가 공차를 세 번 더하면 얘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첫째 항과 네 번째 항은 세 칸 차이 나니까 네 번째 항을 구하는 방법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 2를 세 번 더하면 돼. 그러면 3 더하기 6이니까 답 얼마예요? 9 이렇게 나오는 거야. 몇 칸 차이 나는지에 따라서 얘를 알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 등차 수열 파트는 두 가지를 묻거든 너희들한테. 첫 번째는 항을 구하시오. 저것처럼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특정 항을 구하시오. 두 번째는 합을 구하시오. 그거는 두 번째 시간에 할 거고 오늘은 항만 잘 구하면 돼. 항. 근데 잘 봐. 얘가 지금 내가 쓴 게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거든. 근데 너희들 보고 A11을 나보고 구하래. 그럼 얘를 11번째 항이라 그러죠.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냐? 제주 이 등차 수열에서 특정 항만 알고 있으면 돼. 얘로 해볼까?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 기준. 얘를 기준으로 얘들아. 이 11번째 항은 첫 번째 항과 몇 칸 차이나? 10칸 차이 나지. 그러면 11번째 항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하면 되니까 몇 번 더하면 된다는 얘기야. 10칸 차이니까 10번 더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 얼마야? 23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는 너희들이 할만하다. 근데 갑자기 너희들 보고 A100, A99 또는 A51 번째 항을 구하래. 그러면 얘랑 몇 칸 차이 나는지를 구하면 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너희들한테 진짜 이걸 물어. 그래서 이걸 구하는 방법은요. 이 등차 수열에 이 항을 두루두루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공식화하는 일반항을 찾으면 돼. 따라해봐. 일반항. 뭐를 찾으면 된다고? 특정을 찾기 위해선 일반항. 그러니까 일반항이라고 하는 뭐냐면 이 항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하나의 항으로 일반화시킨 건데 그 A n번째 항이라 그래요. 제 n항. 그 일반항 n번째 항을 구할 수만 있다면
여기다가 n 대신 100, 99 또는 51을 대입해서 얘네들 각각을 찾을 수 있지, 손쉽게. 그러니까 이게 제1 목적이에요. 등차 수열도 그렇고 등비 수열도 그렇고 일반항을 찾는 게 제일 목적. 근데 그 일반항을 어떻게 찾냐? 개 쉬워. 잘 봐. 등차 수열의 뜻으로 찾으면 돼. 무슨 말이냐? 등차 수열의 뜻이 뭐였어? 한 칸 움직일 때마다 공차를 몇 번씩? 한 번씩 더해 나가는 수열. 그럼 잘 봐. 예. 야, 7번째 항은 첫째 항과 몇 칸 차이나? 6칸 차이 나니까 첫 번째 항에다가 보통 공차를 D로 표현한다 그랬지. 공차를 몇 번 더해주면 되니? 6번. 그걸 6D를 더한다라고 표현하잖아. 그러면 A 6번째 항은 첫 번째 항과 몇 칸 차이 나기 때문에 5칸 차이 나기 때문에 공차를 몇 번 더해주면 돼? 5번. 그럼 이런 원리로 제 n번째 항 AN을 구하고 싶은데 이걸 일반항이라 그래요. 일반항 어떻게 구하냐? 첫 번째 항과 몇 칸 차이 나는지를 보면 돼. 그럼 얘랑 얘랑은 얘들아 몇 칸 차이나? n-1칸 차이 나죠? 아니 5칸 여기서 여기 빼면 되잖아. 그럼 얘랑 얘랑 n-1칸 차이 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해주면 돼? 시작. n-1번. 그걸 이렇게 쓰잖아.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교과서에서도 실려있고 시중교재에 다 실려있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공식이에요. 근데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나는 무지성으로 안 외웠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등차 수열의 뜻이니까. 한 칸 움직일 때마다 공차를 한 번씩 얘랑 얘랑은 n-1칸 차이 나니까 공차를 n-1번 더해준다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애들은 문제 풀 때 뭐 A 100번째 항을 구하시고 그러면 A1 더하기 n-1d 맨날 그 날지하고 있다고. 그게 아니라 뜻을 좀 잘 알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됐지? 근데 보통 첫째 항 있지. 야 이거 계속 쓰기 귀찮지? 얘들아 이거 쓰기 귀찮으니까 생략해서 많이 써. A라고 써 그냥. 그럼 얘를 뭐로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돼? 첫째 항. 야 그래서 지금 아까 내가 처음에 쓴 3, 5, 7, 9, 11, 13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작성하시오 그러면 첫째 항 3에다가 n-1 d 이잖아? 얘를 더해주면 그게 일반항이야. 그래서 잘 봐. 얘 전개하면 2n이죠. 이렇게 전개하면 얼마야? 거기다 3 더하면 1이죠. 얘가 일반항이에요. 그러니까 일반항을 찾았어? 그럼 어떤 항이든 너희들은 다 구할 수 있어. 네 번째 항을 구하시오? 여기다 n 대신 얼마 대입하면 돼? 4. 그럼 4, 2, 8 더하기 1이니까 얼마야? 9가 나오죠. 실제 9잖아. 다섯 번째 항을 구하시오. 그러면 n 대신 얼마? 5. 그럼 얼마야? 11. 이렇게 나오잖아. 아, 그러면 이렇게 구하면 되는구나. 근데 나는 한 가지 여기서 더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잘 봐요. 아까 일반항 이렇게 구한다 했지. 첫 번째 항과 n-1칸 차이 나니까 공차를 n-1번 더해주면 된다. 그럼 얘 전개해볼래? 이 상태에서? 이렇게 곱하면 몇 n이야? dn이지.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d. 거기다 a1 더한 거지. 얘가 an이죠. 근데 일반항의 생김새를 보면 너 잘 들어야 돼. 오른쪽 생김새를 보면 얘 n이 변수니까 n에 관한 몇 차식이니? 얘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1차식이죠. 그러니까 n이 1차고 d 상수, 얘도 상수니까 n에 관한 1차식일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생김새는 n에 관한 1차식이야. 따라해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해야 돼. n에 관한 1차식. 그때 졸려 중요한 거. n의 개수가 공차야. 이 d가 공차라 했잖아. n의 개수가 공차야. 그래서 잘 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보시다시피 n에 관한 1차식인데 1차항 n의 개수가 공차예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공차를 알면 작성할 수가 있어. 잘 봐.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AN은 A1 더하기 N-1D 여기다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거지. 얘 공차가 지금 2인 등차 수열이잖아. 그럼 등차 수열 일반항을 구하시오 그러면 얘는 n에 관한 1차식일 텐데 그 n의 개수가 무슨 차라고? 공차. 공차가 실제 얼마야? 2 이렇게 쓰고 뒤에 있는 상수항은 어떻게 정하냐면 첫째 항 또는 특정 항만 알면 돼요. 첫째 항이 3이니까 여기다 n 대신 1 대입했을 때 얼마 나와야 돼 여기? 1이 나와야 n 대신 1 대입했을 때 3이라는 첫째 항이 나오죠. 아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 작성할 때 뒤에 있는 상수항은 첫 번째 항으로 작성하고 n의 개수는 공차로 바로 쓰자고. 이게 서술형에 나와요. 한 번만 더 연습 잘 봐. 문제. 아우 재밌어. 첫째 항이 5고 공차가 3인 그런 등차 수열이 있다. 보통 수열을 얘들아 집합기호로 중괄호로 많이 표시해요. 그 안에 뭘 쓰냐면 n번 장을 쓰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이걸 수열, 등차 수열의 AN을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수열의 AN인데 여기서는 등차 수열. 그때 얘 일반항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잘 들어. 그냥 A 더하기 N-1D 공식 써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말자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몇 차식이라고? 1차식.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n의 개수가 무슨 차? 공차니까 3 알려줬잖아. 그럼 이렇게 3 써.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상수항은 어떻게 정하냐면 얘로 정하면 돼. 여기다 n 대신 1 대입하면 첫 장이 나오잖아. 근데 첫 장이 5가 되려면 이 뒤에 있는 상수항이 얼마면 돼? 2면 돼요. 그래서 3n 더하기 2로 작성하면 돼. 뭐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그 문제가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 잘 들어봐. 얘들아, 등차 수열에서 항 2개를 알려주면 공차 구할 수 있지. 그 항 2개가 몇 칸 차이 나는지에 따라서 공차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등차 수열이 있는데 얘가요 7이래. 근데 얘가요 마이너스 1이래. 잘 들어. 잘 들어야 돼. 어떤 특정 두 항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등차 수열에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작성하시고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n 이렇게 쓰고 시작하는데 n의 개수가 공차니까 뭘 알아야 돼? 얘를 작성하려면 공차를 알아야겠죠. 근데 공차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특정 두 항만 알고 있으면 돼. 근데 주어진 항을 보니까 얘는 3번째 항이고 얘는 6번째 항이거든. 그럼 둘이 얘들아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몇 칸 차이 나니 둘이? 3칸 차이 나지. 맞지? A3과 A6은 3칸 차이 나잖아. 그러면 A3에다가 공차를 모르니까 D로 표현하면 3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3번 더하면 6번째 항이 된다는 얘기네요. 근데 7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마이너스 1이 되니? 마이너스 8? 그럼 3D가 마이너스 8이라는 얘기지. 아니 얘랑 얘랑 3칸 차이 나니까 등차 수열의 뜻이 뭐야? 한 칸 옮길 때마다 공차를 한 번씩 더해 나가잖아. 그럼 얘 3칸 차이 나니까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공차를 3번 더하면 되잖아. 근데 실제 7에서 마이너스 1로 가려면
마이너스 8을 7에다가 더한 거니까 이 3D 더해진 게 마이너스 8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럼 공차를 구하시오. 그럼 양변 뭐로 나누면 돼? 3. 그럼 D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8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작성하시오. 그러면 n에게서 공차니까 그게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8. 그럼 뒤에 있는 상수항은 특정 항을 하나 대입해서 구하면 돼. 근데 세 번째 항이 얼마라고? 7. 그럼 여기다 n 대신 3 대입하면 얼마 나온다는 얘기야? 7. 근데 3 대입해봐. 얘 얼마야? 마8? 마이너스 8에다가 얼마 더해야 7 돼? 15. 그래서 얘가 15가 된다고. 그래서 등차수열의 일반항 작성 끝! 이렇게 가는 거라고. (188쪽) 필수 1번 봐보세요. 잘 봐. 첫째 항이 얼마래요? 이거 겁나 쉬워. 3. 제 5항이 얼마래? 23이래? 고마워. 근데 이런 등차 수열이 있는데, 얘 등차 수열. 근데 여기서 등차 수열에 뭘 구하래요? 공차 구해. 근데 많은 학생들이 너희 주위에서 이거 수열 배운 학생들한테 이거 풀어보라고 시켜봐. 그럼 100에 99명은 거의 99% 확률로 AN은 A1 더하기 N-1D 이 공식에 찌들어 주셔서 거기 대입하기만 할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차를 구하는 거잖아. 근데 주어진 항이 2개잖아. 그럼 얘 구할 수 있다고. 얘네들이 몇 칸 차이 나는지만 보면 되거든. 근데 첫째 항과 5번째 항은 몇 칸 차이 나? 4칸 차이 나지. 그럼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해주면 제 5번째 항이 된다는 얘기야? 4번 더해준다는 얘기죠. 그럼 공차 모르니까 D라 하면 3에다가 4D를 더하면 23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3에다가 실제로 얼마 더해야 23이 돼? 20. 그럼 4D가 얼마란 얘기야? 20. 양변 4로 나누면 공차 D 얼마예요? 5잖아. 그래서 공차 5 이렇게. 지금 이해되고 있는 거 맞지? 얘들아. 맞지? 진짜 이해해야 돼 이거. 야, 안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알아야 돼. 진짜 알아야 돼 얘들아. 정말. 진짜 정말. 그냥 2번 봐봐. 방금 무슨 소리야? 좀 이상했다. 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주어져 있다. 일반항이 뭐라고? n번째 항, 제 n항. 그게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라 그랬고, n의 개수가 무슨 차라고? 공차. 그럼 d가 마이너스 2고, 첫째 항을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다 n 대신 얼마 대입하면 된다고? 1.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 그럼 다 몇 번이야? 4번? 됐지? 응. (189쪽) 필수 3번 봐봐. 등차 수열 AN이 있대요. 수열 AN이 등차 수열이래. 그때 세 번째 항과 7번째 항의 합이요 24고, 네 번째 항과 10번째 항의 합이 36이래. 그때 6번째 항을 구하시오. 잘 들어봐. 얘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공식을 그냥 냅다 쓰면 돼. 일반항 A에는 A1 더하기 n-1D잖아.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게 6번째 항이죠. 그럼 6번째 항을 구하시오 그러면 나보고 일반항을 찾으라는 얘기거든. 근데 일반항 작성은 공식에 의하면 첫째 항에다가 n-1 곱하기 공차를 더해주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첫째 항하고 뭐야? 공차죠. 그럼 미지수 몇 개야? 2개지. 근데 식 몇 개 주어져 있어? 2개니까 연립하면 다 나와. 첫째 항과 공차가. 그러니까 첫 번째 풀이 방법은 얘를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얘를 이용해서, 세 번째 항은 여기다 n 대신 얼마 대입하는 거야? 3 대입하는 거지. 그럼 3 대입하면 A3은 A1 더하기 2D죠. 그러니까 얘가 A1 더하기 2D잖아. 맞지, 동이야? 근데 7번째 항은 여기다 n 대신 얼마 대입하는 거야? 7. 그럼 A1 더하기 얼마야? 6D지. 아, A7은 A1 더하기 6D라고. 걔네 둘의 합이 얼마래? 24래요. 얘 봐. 그리고 A4 n 대신 얼마? 4. A1 더하기 3D. 그 다음에 A10은 n 대신 10 A1 더하기 9D. 그 둘의 합이 36이래. 맞지? 부소라. 그럼 잘 봐. 얘 첫 번째 식 봐봐. A1 몇 번 더해졌어? 2번. 2D, 6D 더하면 얼마야? 8D. 걔가 24죠? 근데 얘도 2의 배수, 2의 배수, 2의 배수니까 2로 나누면 얘는 A1 되고 얘는 몇 D 돼? 4D. 얘 2로 나누면 12잖아. 그리고 두 번째 식도 보면 A1, A1 두 개, 2A1. 3D 더하기 9D니까 몇 D? 12D. 근데 개수 2의 배수, 얘도 2의 배수니까 2로 약분하면 얘는 A1 되고 얘는 6D 되고 얘는 2로 나누면 18이죠. 그럼 미지수 두 개에 대한 연립 1차 방정식이니까 중2 때 배웠던 가감법 또는 대입법을 풀면 되지. 근데 A1의 개수가 같으니까 뭐 하면 돼, 둘이? 빼. 그럼 얘 사라지고 4D에서 6D 빼니까 몇 D? 마이너스 2D. 걔가 12에서 18 빼면? 그럼 D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로 나누면? 3. 그럼 D가 3이네? 그럼 여기다 대입해봐. D가 3이니까 얘가 얼마야? 12. 그럼 첫째 항이 얼마야? 0이지. 첫째 항이 0일 수도 있어. 첫째 항이 얼마인? 0인 등차수열. 공차가 3, 첫째 항이 0이라고. 그러면 등차수열 AN이 작성되네요. 첫째 항이 얼마라고? 0 더하기 n-1 곱하기 D인데 D가 얼마? 3. 그럼 얘 전개하면 3n-3. 근데 뭘 구하래? 6번째 항. 그럼 여기다 n 대신 얼마 대입해? 6. 그럼 6, 3, 18-3이니까 얼마예요? 15라고 구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답은 15인데 잠시만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난 너희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얘들아. 진심이야. 정말 진심이야, 진짜. 정말 진심. 그러니까 진정성을 알아주길 희망하진 않는데 내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좀 알려주고 싶거든, 나는. 그게 난 진짜 정말 간절한 사람이야.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너희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때도 생각이 들었어.
잘 봐. 답 15지. 근데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 아니야? 잘 봐. 내가 주어진 식을 다시 써볼게. 얘가 24고 그 다음에 4 더하기 4번째 항 더하기 10번째 항. 얘가 A 14번째 항이랑 같다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런 말이 안 돼요. 얘가 36이래. 근데 얘를 이용해서 6번째 항을 구하래. 그러면 6번째 항을 그냥 미지수 x로 잡아놓고 얘네들을 x로 표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잘 들어봐. AN이 무슨 차 수열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공차를요 D로 세팅하는 순간 3번째 항, 7번째 항, 4번째 항, 10번째 항을 이 6번째 항 x로 표현이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잘 봐.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건 한 칸 움직일 때마다 공차를 몇 번씩? 한 번씩 더해 나가죠. 그래서 몇 칸 차이 나는지를 보고 표현하면 되는데 얘는 몇 번째 항이기 때문에 6번째 항. 그럼 A 3번째 항을 비교해보면 얘랑은 몇 칸 차이 나니? 3칸 차이 나죠. 그러면 원래는 얘는 X라고 하는 6번째 항은 여기다가 3D를 더한 거지. 그럼 반대로 A 3번째 항은 6번째 항과 3칸인데 얘를 기준으로 뒤로 3칸 빠꾸친 놈이기 때문에 얘는 X에다가 몇 D를 빼주면 돼. 3번째 항은 3D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3번째 항은 X-3D라고 7번째 항은 얘랑 한 칸 차이 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앞으로 한 칸 당겨진 거니까 여기다가 D를 한 번 더 해주면 되지. 뭐가? 17번째 항이. 그럼 이렇게 되잖아. 걔가 24야. 그 다음에 4번째 항은 얘랑 2칸인데 뒤로 빠꾸 2칸이지. 그럼 4번째 항은 X에다가 공차를 2번 빼주면 되잖아. 더하기 10번째 항은 6번째 항과 4칸 차이 나는데 앞으로 4칸이니까 X에다가 4D를 더해주면 10번째 항이 되죠. A10. 걔가 36. 이거 연립방정식 풀면 X 바로 나오지. 1바당 안 구해도. 그럼 잘 봐. EX 마이너스 2D 2 약분해. 그럼 첫 번째 식이 이렇게 돼요. 두 번째 2x 플러스 2d. 그럼 2 약분하면 두 번째 식은 이렇게 되지. 근데 나는 지금 구하고 싶은 게 x야 d야. x죠. 그럼 여기서 d를 소거하면 되잖아. 그럼 둘이 뭐 하면 돼? 더해. 더하면 얘 사라지니까 몇 x야? 좌변 2x. 우변은 둘이 더하면 얼마야? 30. 양변 2로 나누면 x 얼마야? 15. 그래서 6번째 항 답 얼마? 시작. 15. 그래서 얘랑 똑같은 답이 나온다고.